안녕하세요. 기출문제 동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 공부를 하시다가 조금 공부라는 게 원래 지겹죠. 하기도 싫고 반복하고 똑같은 거 반복해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새로운 걸 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차피 공부는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와중에 중간에 조금 그 머리도 식힐 겸 그 재테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3천만 원으로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3천만 원으로 차도 사고 부동산도 매입하고,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으로 무슨 차도 사고 부동산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 뭐 얼토당토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볍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저희 큰 딸이 14살이에요. 14살인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제가 1톤 포터 탑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애가 어리니까 포터 탑차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차도 높고 그러니까 크고 하니까. 그런데 8살이 돼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즌이 되니까 차로 이제 애기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 내릴 때가 문제더라고. 내릴 때가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빠가 포터 탑차를 타고 와서 딸을 내려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당시 차를 이제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정한 게, 저희가 이제 식구가 딸 둘하고 저희 이제 부부하고 4명이니까 좀 넉넉하게 타려고 스타렉스 12인승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당시에 스타렉스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외건 12인승이고, 외건 12인승에서 가장 이제 비싼 모델을 골랐어요. 그 오토 모델로. 그래서 당시에 2,75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래서 당시에 2,750만원 주고 이제 구매하려 그러면 2,750만원에 당연히 이제 취등록세가 들어갈 거고, 승합차니까 승용차보다는 좀 싸겠죠. 그 취등록세가 들어갈 거고 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3천만 원 정도가 실제로 다 가게 돼요. 그래서 스타렉스 은세에 12인승 오토 모델을 구매하기로 했고, 옵션은 뭐 당연히 이제 위에 천장에 뭐죠? 그 천장이 이제 열리는 창문 2개 하고, 그게 뭐죠? 천장에 창문 2개 열리고, 그리고 앞에 그 자동 결제하는 거, 고속도로 자동 결제하는 거, 그 정도 하이패스 시스템 ECM이라는 거 이거 넣고, 그래서 대략 한 차량 가격이 2,750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 중에서도 그냥 어차피 승합차 탈 건데 사양은 좋게 하자 그러고, 풀옵션으로 내비게이션 넣고 뭐 하이패스 이거 넣고, 그러고 80만원짜리 그 위에 이제 천정에 그 창문 열리는 거 그걸 넣고 해가지고 3천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정도 얘가 3천만원으로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3천만원으로 이제 그 현금을 전액을 주고, 그러니까 3천만원 정도 들여서 전액을 주고 스타렉스를 구매할까, 아니면은 그 할부 이자를 내더라도 36개월로 지금 한 36개월이면 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부로 결정을 할까 하다가 결론은 할부로 하기로 했어요. 왜 할부로 하기로 했냐면, 이 3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을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일단은 차량을 할부로 사고, 3천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그 월세가 나오는 걸로 그럼 할부를 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구매 이제
자동차 그 스타렉스는 현금이 아니고 할부로 사고 3천만 원은 부동산을 구매해서 거기서 월세가 나오면 이 할부를 갚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알아본 게 저희가 사는 곳이 은평구인데 은평구에 상가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정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물건을 알아보다 보니까 당시에 물건이 이제 상가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름하고 이게 다 나와가지고 이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제 이름도 다 나오고. 일단 요만큼은 좀 지울게요. 이름이나 이런 거는 좀 지울게요. 주소도 좀 그렇고 이 주소도 너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사건 번호도 그렇고 하여튼 이 물건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뭐냐면은 은평구에 있는 그 상가예요. 상가인데 최초 감정가가 5억 5천에 나왔고 최저가가 2억 8,16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일단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고 보증금 2,816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2,816만 원 그 준비를 하고 일단 2015년도 9월 1일자로 낙찰을 받았어요.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 3억 1,26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차순위는 2억 9,750으로 일단은 차이가 좀 났죠. 차이가 나서 이제 구매하게 됐는데 구매하고 나서 어차피 뭐 경매니까 명도 문제도 생기고 그런 건 이제 있죠. 그래서 법원 경매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한 6개월 정도 비어 있었어요. 왜 비어 있었냐면은 이 당시에 여기가 PC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물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응암동에 PC방인데 이 PC방 간판 있는 곳 여기 지하가 이제 그 PC방으로 돼 있었고 여기 보이는 PC방이었고 지하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오피스텔이고 지하는 물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 오피스텔 이거는 오피스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상가를 사게 됐어요. 상가를 사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 아까 보시다시피 보증금이 2,860만 원. 그리고 이제 낙찰가가 3억 1,260만 원으로 이제 1등을 해서 낙찰을 받았고 그래서 낙찰을 받고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일단 PC방은 비어 있어 가지고 물건은 가득 차 있고 PC방은 비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철거를 하는데 기간은 6개월이 걸렸고 이거 철거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소요를 했어요. 일단 폐기물 처리비 하고 다 해서. 그래서 명도 과정은 따로 없었고 관리비 문제가 있었는데 관리비를 어차피 그 건물 소유주가 그 오피스텔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 겸 관리자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차피 관리비를 내라고 독촉을 한 3천만 원 정도 그 관리비를 내라고 독촉을 했는데 어차피 그 사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소유주면서 관리자니까 그 낙찰자한테 관리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소유자가 내야 될 관리비이기 때문에 그걸 내지 않아도 이 사람이 소송으로 소구할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관리비 문제도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관리비 문제를 그냥 주지 않고 해결을 했고 철거하는데 비용 들고 6개월 정도 이제 공실이 생겨서 그동안 이제 내던 금액이 뭐냐면 이게 그 건물 면적이 80평 정도 되는데 전기세가 매달 기본 요금이 25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30만원 이 정도를 6개월 정도를 냈어요. 6개월 정도를 냈고 그 55만원씩 6개월이니까 330만원 이거 뭐 철거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단 들어갔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 철거를 해놓고 뒤에 지금 건물 뒤에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당시에 거기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이 상가를
한밥집이라 그러잖아요. 일단 그 현장에서 밥 해주는 자리를. 그래서 월세 이사 그 부페가 들어왔고 한식 부페가 들어왔고 월세를 3천에 2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3천에 220을 받고 나니까 일단 중요한 건 이거 여기서 투입된 금액이 대략 뭐 그냥 말씀으로 드리자면 보증금이 지금 2억 2,860만 원이고 나머지 그 대출 그러니까 그 이렇게 되죠. 일단 감정가가 여기서 보면서 얘기해. 감정가가 5억 5천이고 낙찰가가 3억 1,260이다 보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3억 1,260에 대해서 2억 8,400만 원을 그러니까 거의 90% 정도죠. 90% 정도를 대출을 해준다고 기업은행에서 일단 안내를 해줘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대출을 얼마를 받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계좌를 보면은 여기서 3억 1260에 낙찰을 받았고 대출을 2억 8,400만 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낙찰 금액 대비해 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해 가지고는 반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그 금액 기준에서 금액 90% 정도를 대출해 주니까 2억 8,400만 원이 됐고 2억 8,400을 받아서 그래서 이자를 납부하는 게 2억 8,400에 대한 이자는 아 이름 다 나오네. 대출 계좌를 볼게요. 대출 계좌를. 대출 계좌를 보면은 처음에 이자가 2019년도에는 이자가 80만 원 정도 됐어요. 3.34%로. 근데 2020년도 지나면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신용도 높아졌겠죠. 2000년도 들어서 2020년도에는 70만 원 정도 2020년도 이제 말쯤 돼서는 여기서 50만 원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공실이었을 때는 전기세 기본 전기세하고 관리비를 제가 다 내고 있었지만 임대가 나가니까 이 금액이 안 나가니까 당연히 이제 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월세 그 보증금 3천에 월세 220만 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평수가 80평이 은평구에 소재했는데 그 면적은 80평이에요. 80평이면 상가치고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건데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비도 낮고 뭐 그래가지고 일단 중요한 거는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제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다 회수가 됐어요. 회수가 됐고 매월 220만 원을 받으니까 220만 원에 대해서 여기서 이자 아까 이자 납부 금액이 대략 그 한 평균적으로 60만 원 정도 되는데 60만 원을 공제하면 160만 원이 되고 160만 원에서 그 차량 할부금을 내니까 차량 할부금을 내게 되니까 차량 할부금을 내고도 월 한 80만 원 정도는 남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차량 할부를 36개월로 했어요. 아까 그 스타렉스를 보면은 차량 가격이 나오는데 2,750만 원 정도로 차량 가격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36개월로 하면 매월 81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고 어차피 탑차를 해가지고 짐을 날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식자재나 이런 거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자재를 날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차피 트렁크가 커야지 작으면은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탑차는 팔고 그 스타렉스가 지금 뒤에 지금 트렁크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의자를 밀면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스타렉스를 샀고
스타렉스를 사가지고 36개월 동안 81만원을 내는데 36개월 동안은 지금 월세를 받아서 이자 내고 160만원이 나오면 1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는 할부를 내도 80만원이 남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은 다 회수를 했고 이 월세를 받아가지고 차량 할부도 내고 80만원 정도 여유 이제 자금이 생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중고차 딜러로 예전에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중고차 딜러로 등록을 하면 신차를 신차 딜러한테 소개를 시켜주면 일부 수수료를 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차를 사면서 그걸 일부 받았고 그리고 신차, 그러니까 이 얘기고요. 딜러 수수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은 지금 화물차나 경차, 그리고 승합차, 이거는 부가세를 환급을 해줘요. 세 가지는. 부가세라는 게 이제 그 차량 가액이 11분의 1 정도 보통 10분의 1 정도 그러는데 11분의 1이니까 2750에 대한 11분의 1이면 250만원 정도 되는데, 부가세로 250만원 환급을 받아요. 그럼 차량을 실제로 산 금액은 25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승합차를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차가 커서도 좋은데 스타렉스에서 저희도 뭐 처음에는 차박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12인승을 사가지고 차박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동할 때도 4명이 타면 굉장히 넓고 짐 싣기도 편하고,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어디 누워서 좀 자고 싶으면 다리 펴고 잘 수 있는 차가 이제 스타렉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고 딜러 수수료 받으니까, 그리고 또 승합차에 대한 지금 혜택이 뭐냐면 승용차보다 취등록세가 싸요. 7%, 승용차가 7% 정도 되는데 승합차가 4에서 5% 정도 그렇게 돼요. 경차는 아예 취등록세가 지금은 없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조금 불리하면은 뭐냐면 승합차가 12인승이다 보니까 12인승에 대해 가지고 보험료가 일부 처음에 낼 때는 할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리한 면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승합차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지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 가정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으로 그냥 현금을 주고 스타렉스를 샀다 그러면 스타렉스만 남게 되는 거죠. 일단 이자 나가고 할부 나간 건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이거죠.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승용차가 있다든가 뭐 다른 차량이 있어서 큰 차량이 있더라도 스타렉스만큼 이제 사실상 인원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차는 없어요. 일단 공간도 넓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승합차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많고 그러면 지금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게 카니발하고 스타렉스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여러 명 탈 수 있는 건. 그래서 일단은 스타렉스를 결정하게 됐는데, 장점은 참 많아요. 스타렉스로 차박도, 그러니까 4명이서 애들이 어렸을 때 4명이서 차박도 할 수 있고, 어디 장거리 갈 때 일단 애들을 뒤에 눕혀가지고 갈 수도 있고, 뒤에 이제 의자를 제껴서 이제 눕혀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장거리 하는데 그런 이제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렇게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는 거. 제 가장 중요한 건 딜러 수수료가 차량 가격이 한 2,750만원 정도 되 몇십만원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은 250만원 환급을 받고, 그래서 승합차를 산 거는 어차피 결정을 잘했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가 나오면 3년마다 파는 이유가 지금 근데 스타렉스 3년 된 차량 가격이 대략 얼마 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 일단은 여기서 일단 찾아볼게요. 엔카에 가면 지금 지금 2021년도 이게 딱 3년 된 차예요. 이게 딱 3년 된 차인데 대략 비싸도 2,800만 원이고 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받았는데 3년 된 차가 2,100만 원 가량 하는 거예요. 지금 2,100만 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적어도 차를 2,750 아유 글씨는 잘 안 써지네. 2,700 이 글씨 안 쓰겠습니다. 2,750만 원에 사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2,500에